으로 제200회 평택시의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및 기획조정실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으로부터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유인옥입니다. 제8대 평택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하반기 자치행정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정일구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항상 응원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공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일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진치곤 기획홍보팀장입니다. 김재현 소셜미디어 담당입니다. 보고는 추진 목표 및 중점 추진 과제, 주요 업무 계획 1번 현황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쪽 추진 목표 및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은 우리 시 성과와 노력에 대한 공감대 확산, 새로운 우리 시의 추진 사업과 가치 홍보, 신속한 정보 전달 및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을 목표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는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 활용과 보도율 제고 등 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언론 홍보, 시정신문과 다중이용시설, 홍보대사 운영, 온 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시 대표 SNS, 소셜 방송과 같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시민 공감형 소통 채널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언론 홍보 추진입니다. 우리 시 주요 추진 사업과 기대되는 성과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를 활용, 사업 시기에 맞는 특집 기사 제공과 인터뷰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언론 브리핑과 로컬 포럼을 활용한 언론과의 소통 정례화로 시정 현안을 이슈화하고 우리 시의 비전, 변화된 모습, 사업 추진에 따른 예상 성과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언론의 관심 유도와 보도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왜곡, 부정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정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5쪽 시정신문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매월 발행하는 시정신문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분기별 1회 특집호에는 우리 시 주요 현안 및 시책에 대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적 중심의 홍보가 주를 이루었다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획과 편집, 내용의 수준을 높이고 정기적인 시민 만족도 조사와 피드백으로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과 각종 매체를 활용하는 홍보는 전광판, 지하철, 케이블 TV 및 라디오 방송 등 기존 홍보 매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매체의 활용 비중을 높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 밖에도 시정 홍보 책자, 홍보 동영상 신규 제작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브랜드 검색 서비스, 우리시 홍보대사 운영 등 새롭게 변화하는 우리시의 모습을 다양한 온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6쪽 소셜미디어 그리고 소통의 미래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만큼 민선 7기에는
우리 시 주요 정책의 홍보와 확산을 위하여 소셜 미디어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SNS는 블로그, 페이스북 등 4개 매체로 SNS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일일 2건 이상의 시정 홍보물 콘텐츠 게시, 시민 블로그 기자단 운영, 직원 SNS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의 필요성으로 지난 조례안 심사 시 평택시 SNS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소셜 방송은 위클리 뉴스, 시정 소식 등 12개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기존 인터넷 방송의 일방적인 전달과는 달리 공유와 확산, 실시간 댓글 등 소셜 기능 활용이 가능하므로 자연스러운 시정 홍보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흥미로운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 확대 편성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시정 홍보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시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홍보 매체의 효과적인 활용과 다양한 의견 경청을 통한 홍보 전략 마련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세밀한 시정 홍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공보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입니다. 시정 신문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 정보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네. 사업 개요에 보면 이제 시정 신문을 많이 저기 하시는데 시정 신문에 시장님 참석 행사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 다양한 시설, 소외계층과 장애인 이야기, 자원봉사 등등 민관인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소통할 수 있는 시정 홍보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방적 홍보는 잘못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선거 때 시청, 각 출장소, 읍면 등의 대형 현수막, 젊은 평택, 중단 없는 전진들, 시민들의 세금으로 특정한 사람들 홍보하는 것은 너무 평택 시민을 우습게 여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생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시정 신문이 이제 과거를 보시고 지금 현재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변화를 했고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이제 공보관으로 와서 1년이 좀 됐습니다만은 제가 오고 나서 이제 이제 시장님을 위한 특별한 사진이라든지 행사용 사진이라든지 그런 거를 제가 최대한 다 자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제 시장님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시에 대한 지적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법 때문에 저희가 매월 다룰 수는 없고요. 매월 이제 분기별 1회씩은 이제 그런 걸 한번 이제 이제 선거법에서 이제 그 분기별 1회 다루게끔 이렇게 이제 허용이 돼 있는데 그때도 저희가 뭐 시장님 사진을 많이 실른다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절대 지양하고 있고요. 예, 그럴 때도 이제 그 우리 시에서 추진되는 그런 중요 사업이라든지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지금 가능한 한 많이 싣고 있고요. 또 이제 읍면동 소식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제 재작년인가 구성이 돼가지고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많이 집중적으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대형 현수막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예. 네,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아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시정에 대해서 신속하고 또 폭넓은 그 정보 전달과 긍정적 이미지 확대를 위해서 정말 시정 신문이나 또 SNS를 통해서 그 시정 홍보에 그 노력해 주시는 우리 유인록 공보관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조금 아까 이제 업무 계획을 좀 발표를 하셨듯이 업무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네, 우리가 어떠한 그 지금 홍보 시정 홍보 효과에 대한 대시민 모니터링을 네, 실시를 한 적이 있는지 첫째, 두 번째는 혹시 모니터링을 실시한 적이 있으면 모니터링 결과는 예, 과연 어땠는지, 예, 또 세 번째, 또 이러한 계획들이 투자 대비 효율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 판단 배경을 간략하게 좀 일단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시정신문도 매년 그 설문조사를 해서요. 그분들의 그 만족도를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NS도 저희가 매년 그 11월 달에 그 만족도를 조사를 해서 이제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데 상당히 그런 업무 추진하는데 그런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정신문에 대한 그 만족도는 저희가 이제 시정신문에 대해서 저희가 2017년 11월 9일부터 11월 12일까지 저희가 조사를 했거든요. 19세 이상 1,3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이제 알고 있다라고 답한 분이 한 52.1% 정도 좀 나왔습니다. 잘 모른다는 분들이 이제 47.9%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알고 있다라는 응답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알고 있다는 분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그 만족도를 조사를 해보면 한 87.8% 정도가 만족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지금 시정 신문 발행 부수 7만 부는 예.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늘린 거죠? 부수를. 글쎄, 언제부터 늘렸는지 모르겠지만 7만 부를 발행한 지가 좀 꽤 됐습니다. 그럼 근거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배부한 근거요? 한 7만 부를 발행하는 근거 자료가. 왜 7만 부를 인구 50만에 예, 예. 왜 7만 부를 발행하게 됐는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7만 부를 발행해서 배포를 하자라고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죠. 네,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7만 부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단지에다가 예, 한 3만 5천 부를 지금 4만 부 정도를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중이용 시설이 있어요. 역전이라든가 뭐 기타 이제 관공서라든지 뭐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한 3만 부 정도를 배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개인 신청자가 있습니다. 개인 신청자가 한 12,000명도 돼서 그분들은 이제 개별로 우편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 이외에도 종교단체라든가 또는 뭐 빨래방 또는 교통 그 다중시설 그런 쪽에 그 배부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신문 7만 부는 우리가 2015년도에 그 10만 부를 발행을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2016년도를 거치면서 4만 부를 발행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작년에 다시 7만 부를 발행을 했고 올해도 7만 부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 적정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신 분이 아까 47%라고 하셨나요? 몇 프로라고 하셨죠? 예, 47%. 잘 모른다. 예, 잘 모른다. 시정신문 그 존재에 대해서조차도 예, 예. 요거를 조금 더 올리기 위한 어떠한 그 홍보를 좀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뭐 저희가 중앙일간지,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한겨레 신문 하면 거의 인지도가 거의 100% 수준 아니겠습니까? 예, 예. 평택에 살면서
평택 시정 신문 존재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홍보 부재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요. 조금 시정 신문에 대한 인지도를 좀 올릴 필요성이 좀 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12,000명 정도가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무료로 지금 보내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더 홍보를 한다라면 좀 적극적인 구독층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 홍보를 시정 신문에 대한 좀 홍보를 좀 늘릴 필요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례안 심사 때 예. 한번 일부 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SNS 관리업체가 이제 아시아 투데이에서 예. 영등포구 소재에 있는 업체를 지금 입찰을 거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희망똑똑 TV 관리업체도 휴로 인터랙티브라는 업체와 지금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조례안 심사할 때도 제가 그런 의견을 좀 개진한 적이 좀 있었는데, 예. 이게 이제 정말 이제 투자 대비 효율성이, 그날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뭐 안산 같은 데는 인구가 20만이 더 지금 우리가 이제 50만이고 거기가 이제 71만 9천 명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한 20만 명 정도 더 있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이제 팔로워가 이제 거의 3배 이상, 3배 정도 일단 차이가 난다는 예,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저. 예,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 어떤 접속률에 따라서 어떠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절히 예. 섞어서 이렇게 계약을 하시면 이런 어떤 접속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그 예. 업체에서 좀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예. 그래서 차후 업체 계약 시에는 예. 그러한 방법도 한번 도입해 보심이 어떨런지 제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번 이제 조례안 의원님께서 그런 좋은 의견을 저희한테 내주셔가지고요. 그날 바로 가서 저희 팀원들하고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입찰을 하게 될 때도 얼마 정도까지 그러니까 기존의 접속자 수와 몇 프로 이상 하지 않으면은 계약 금액에서 얼마를 갖다 뭐 제약했다든지 이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아마 추진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적극 예. 검토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예, 홍선희 위원님. 네, 홍선희 의원입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나오시느냐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지금 그 공보실에 홍보하는 팀이 3팀이 있네요.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처음이니까 이제 드리는 말씀이 전반적으로 지금 업무 보고 형식이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7월 달 지금 정도면은 예산의 몇 프로 정도가 지금 사업이 진행됐을까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입찰한 업체들은 저희가 이제 그 기성 형식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매월 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80%는 80%는 이미 이게 사업이 완료됐겠죠. 사업은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추진이 되는 계약을 거고요. 했으니까 예, 예. 이제 일단은 나머지는 그냥 지금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계약 내용대로.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게 하반기 업무 보고인데 이게 전반적인 데이터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공감대 확산을 언론 홍보를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예산은 얼마고 지금 어느 정도 집행됐고 이 정도는 좀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게 업무 보고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저기 전반기 업무 보고 때 이거 똑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전반기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의회 내기위해서 새로 저희가 만든 겁니다. 이게 업무 보고를 1년에 한 번 하나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상반기, 하반기 하죠. 예, 예. 그러면은 하반기 때는 그 실적에 대한 무슨 데이터가 좀 나와줘야죠. 전반기 때 한 거 물론 바뀌었어요. 시장이 바뀌고 이제 운영 지침이 좀 일부 바뀌었는데 그래도 기본 골격은 똑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금 그리고 이 예산을 보면은요, 이거 팀별로 다 나눠져서 이게
그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요것도요. 그 공보관의 그 전체적인 예산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팀별로 쪼개서 그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놓는 게 이게 그 맞는가 싶지 않아요. 이렇게 놓으면 이거 어떻게 봅니까, 이걸? 저희 다음부터는 저희가 별도로 그 예산 현황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작성해서 제가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 업무 보고라는 거는 이제 상반기, 하반기 하는 거, 하반기 때는 전반기에 이제 그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그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 집행이 여기 지금 오버된 부분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뭐 궁금하니 오버될 이유가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반기 업무 보고 때는 반드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이거 지금 이게 전반기 업무 보고 똑같잖아요. 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가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얼마나 했는지 나타나질 않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요. 예, 그 점을 꼭 착안을 해서 예. 하반기 업무 보고 때는 전반기에 대한 실적을 이렇게 보고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지금 저기 공보관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다 그런데 예, 예.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 이런 거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예, 예. 예, 또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그 잠깐 김영주 위원님,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사업 계획에 보면 평택시 홍보대사 운영이라는 게 있죠. 예, 예. 그 홍보대사 운영 과정에서 그 홍보대사 선별 과정 연령 때 그게 월간 이게 한 달에 몇 명씩이나 채용해가지고 이게 운영을 하는지 그 계획이 나와 있는지요? 지금 이거 시정 평택시 홍보대사는요. 네, 저희가 가수 박상민 씨를 저희가 상반기에 위촉을 했어요. 네. 가수 박상민 씨 한 명입니다. 저희 지금 현재. 그래요? 예, 예. 아니 여기 보면 평택시 홍보대사 운영해가지고 홍보 활동에 지역 특산물, 뭐 축제 홍보, 임무 수행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역민들은 여기에 그 슈퍼모닝 쌀을 홍보한다, 아니면 오일을 홍보한다 할 때 그 지역민들 채용해서 쓰지 않나요? 예, 홍보대사로? 그렇게 쓰지는 않고요. 네, 일단 이제 이런 시에서 이제 커다란 행사가 있을 때 네, 좀 더 이제 그 행사에 그런 좀 관심도를 좀 더 높여주기 위해서 네, 이제 저희가 그때는 저희가 이제 공보실에서 이제 박상민 씨를 이제 홍보 대사로 위촉을 했거든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박상민 씨 쪽에다 전화를 해서 이런 큰 행사가 있는데 네, 와서 좀 그날 좀 어깨띠도 좀 메고 와서 좀 노래도 불러주고 좀 이렇게 그 행사장 돌면서 좀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고 해서 좀 같이 이렇게 좀 어울려 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부탁을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박상민 씨가 와서 이제 평택 홍보대사라는 그 어깨띠를 두르고 이제 시민들도 같이 만나고 또 이제 뭐 인증샷도 하고 또 농산물 들고 또 이렇게 시민들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깝게 어울리면서 이제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꼭 그 가수나 유명 그 인사들 초청해가지고 하는 행사 말고 지역 주민들 그 일자리 창출도 위해서 여성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나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평택시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꼭 대형 가수 초청해서 그런 걸 꼭 홍보로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지역민들도 우선 그쪽에 몇 퍼센트 그 비율이라도 좀 채용해서 같이 홍보 기간이라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강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그 사업 목적이 있으면 그 결과론적으로 그 기대 효과가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확대를 시킬 거냐 아니면 축소를 시킬 거냐 이런 또 계획이 있을 텐데 예. 지금 그 평택시에서 추진한 것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평택시정신문이라든가 아니면 그 케이블 TV 뭐
SNS 지금 희망평택이라든가 아니면 예. 소셜 방송 예. 희망톡톡 TV 예. 이런 거 지금 현재상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각 부분에 대한 그 기대 효과를 혹시 조사한 게 있나요? 각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얼마 이용을 하고 주민들이 얼마만큼 인지를 하고 또 주민들이 그 홍보된 내용에 대해서 공감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각각의 그 사업에 대해서 조사한 게 혹시 있어요? 조사보다는 저희가 이제 매월 그 접속자 수라든지 예. 그 패친 그분들이 거기 이제 방문하고 그런 사항을 저희가 이제 계속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럼 이제 그것 좀 한번 알려 주시죠. 예, 예.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그- 신문 같은 경우 대부분 아까 조사한 게 뭐 52.1%가 뭐 긍정적으로 예, 예, 이제 예. 봤다는 게 예.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온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그 소셜 SNS에 대해서도 별도로 이제 11월 달에 그렇게 시정신문 그 설문조사 하듯이 이것도 저희가 설문조사해서 만족도를 저희가 그럼 아직 안 했다는 거죠? 이게 작년에 했고 이제 항상 11월 작년에 달에 한 게 연말에 해야 그럼 되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가? 작년에 한 거 있습니다. 예, 자료. 예. 그거 어떻게 되시나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여기 있어. 지금 저희가 이제 작년 그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예. 만족도가 이제 매우 만족이 25.5%, 만족이 48.5% 나와서 한 76%가 만족한다는 그런 그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접촉자 수가 몇 명 정도예요? 저희가 이제 그 지금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현재 8만 7천 명 정도 되고요. 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현재 1,480명 정도 되고요. 예. 카카오 스토리는 2,700명, 그 트위터는 이제 26,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소셜 방송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는 이제 23,000명이 지금 접속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한 9만 명, 네이버 TV는 한 1,700명 정도가 지금 평택시를 그렇다면 방문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한테 이제 지금 그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를 하고 계신데 네. 사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안 들어와 있어요. 어떤 사업이든지 아까도 뭐 한 예를 들었지만 여러 가지 그 사업 중에서도 아까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가 제일 낫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데 투자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많은데 투자하는 게 알 수 있게끔 예, 예. 어떤 그런 자료들을 좀 넣어주셔야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좋은 쪽 같은 데는 좀 더 활성화되도록 좀 하고 효과가 별로 없는 데들은 사실 뭐 투자를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면 굳이 그쪽 같은 경우를 뭐 더 활성화되게끔 더 투자한다는 거는 좀 그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자료에다가 좀 넣어주시면 좋은데 그런 것들은 전혀 넣지 않고 일반적인 어떤 추진사항만 이렇게 넣는다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과연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겨서 제가 질의 한번 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제 저기 홍선혜 의원님도 아까 저기 그 예산 그런 집행 현황도 그 말씀해 주셨고 강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미리 아침에 일찍 와서 이런 백데이터를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저희가 미리 다 한번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료. 그럼 이제 보시면서 이제 이해를 돕게끔 저희가 자료를 미리 별도로 만들어 와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쪽은 또 더 예, 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예, 있고 예, 그렇습니다. 또 부정적인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재구를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 예,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좀 해주시면 예. 좀 의원님들이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아니 유승영 의원님 먼저. 예, 유승영 의원님. 최현영 의원님 먼저 하시죠. 예. 네, 최현영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박상민 가수가 평택 출신이라 홍보대사로 선정된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동 가면 포도가 유명하죠. 그러면 그 지역에 아가씨를 선발해서 홍보대사로 쓰고 있고요. 청량에 고추 축제할 때도 보면 저도 이제 여러 번 가봤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주민을 홍보대사로 선정을 해서 지역 특산물을 선전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박상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얼마를 이렇게 주고 홍보대사로 쓰는 건지요? 이제 저희가요. 네. 그 뭐 봉급 형식으로 뭐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요. 네. 만약에 본인이 하루 오게 되면은 네. 하루 이제 뭐 4시간 미만이면은 뭐 100, 뭐 4시간에서 8시간까지는 200, 뭐 8시간 이상이면 300. 최대 저희가 이제 하루 오면 이제 300까지 이제 최대를 이제 주거든요. 지금 그러면요. 저희 지역에 지금 청년들이 놀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지역에 청년들이나 아니면 아가씨를 선발해서 그게 쓰실 수는 없는 건죠. 저도 홍보할 때마다 일부러 가서 물건을 삽니다. 물론 이제 내 지역에 있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저도 가서 쌀도 사고 뭐 야채도 사고 많이 사거든요. 그런 거를 지역에서 지역 사람을 좀 선정을 해서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해보면서 한번 그거를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유승영 의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그 우리 공보관실 올 2018년도 예산이 총 예산이 얼마죠? 여기 있는 100만, 1000만, 11억 7,8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전체 예산이 한 32억 정도 됩니다. 네? 32억이요. 32억. 32억에 한 그럼 절반이 그 언론 홍보에 사용되고 있는 거네요. 11억 7,800만 원이니까 거의 절반 정도 50% 이상이 11억이니까 한 절반은 아니고 한 30%. 참 그래 30% 예, 예. 예, 좀 사용되고 있고 여기 보면 지역 현안 공감을 위한 평택 로컬 프로 개최가 있는데 연사회로 돼 있는데 연사회를 개최한다는 겁니까? 앞으로 개최하겠다는 겁니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고에서는 다른 자료에서는 연 8회로 돼 있던데 원래 4회가 많습니까? 8회가 많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로컬 포럼은 당초 그 연초에 계획 세울 때도 매 분기 1회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금년도도 저희가 그 현재까지 2회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좀 있으면 대표 축제 그것도 이거에 들어가는 거죠? 대표 축제 토론회 있는데 그건 아닙니까? 그건 안 들어갑니다. 그럼 대표 축제는 저희가 요번에 요번, 하는 게 요번에 네, 이제 포럼에 포럼에 한 포함된 겁니다. 그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참가한 로컬 포럼에 참가하는 언론사는 어디죠? 여기는 이제 시민신문, 그 지역신문 협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역신문 협의회요. 예, 예. 시민신문, 시사신문, 자치신문, 평택저널 이렇게 4개 신문사가 들어갑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해 놨죠? 저희가 예산은 1년에 지금 6천 저기 해놨습니다. 저도 아니 평택 로컬 포럼에 토론회 몇 번 그 방청을 했는데 계산이 궁금해서 질문을 던진 거고요. 아까 이제 우리 공보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난 어떤 평가들 속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시장님의 어떤 홍보 이런 부분에 이제 치우쳤다는 일부 평가가 있고 이제 이래서 이번 7기 민선시장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그 활동을 하신다고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좀 세세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택 시정신문이 지금 이제 7만 부를 발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 평택 이게 이제 그럼 프로테인 따지면 몇 프로인 거죠? 전체 시민 중에 우리가 한 49만이라고 따지면 40년 한 세대 배부율 한 35% 정도 됩니다. 35%. 이게 배부도 하고 우편으로도 보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편으로 뭐 12,000명? 네, 신청자 12,000명한테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12,000. 나머지는 이제 이런 그 읍면동이나 도서관이나 뭐 기타 필요한 곳에 비치해 놓고 이제 필요하신 분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저 출향 인사라든지 그분들도 네. 저 평택 출신 출향 인사 분들도 저희가 한 300명 넘게 저희가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여로도. 예.
그럼 관내로 이제 아까 12,000원에 포함되고 있지 않고 별도로 예, 예. 구독 신청자가 이제 한 11,351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소외계층이라든지 이제 그다음에 출향 인사라든지 기타 종교 시설이라든지 통리장이라든지 관내 기업체라든지 이렇게 저희 경로당이라든지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이게 시대가 이제 뭐랄까 점점 SNS나 예.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이 시정신문도 온라인에서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제작 부수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적절한 건가? 그러니까 이게 남아서 회수되는-거나 이게 남는 거는 어떻게 어느 정도 돼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다가 남아 있으면 그 다음 달에 나올 때 회수하고 이렇게 비치합니까? 그거를 여기 공보관실에서 담당합니까? 아니면 일정 각 부분에 배포했기 때문에 그 남는 비율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나요? 그 관계는 지금 이제 우편 보내는 것은 전부 이제 소화가 그렇죠. 뭐 된다고 우편이 보고요. 당연히죠. 예. 이제 저희가 직접 배부하는 게 지금 16,892부인데요. 네. 이제 이제 공동주택이 33,000부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총 한 5만 부 가까이는 지금 직접 배부를 하는데 네네.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직접 배부하시는 그 분들이 있어요. 네네. 여러분이. 그래서 그분들이 그 아파트 배부대에서 새로운 것을 교체할 적에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어느 아파트에 갔더니 요만큼이 남았더라. 네. 어느 아파트는 네. 완전히 소진되고 없더라. 예, 예. 이제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유동적으로 네. 많은 데는 더 갖다 놔라. 네네. 또는 좀 소진율이 적은 데는 좀 덜 배부해라.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부수를 이제 제가 조절하고 뭐, 있습니다. 뭐 지금 그 자료를 뭐 달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평가를 좀 하셔서 부수에 대한 조정은 그러니까 꼭 많이 발행해야 이런 시대는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그 적절한 걸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필요 이상으로 발행되는 건 다 폐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뭐 요새 나무 아끼려면 뭐 종이 아끼고 뭐 하면 몇 그루가 뭐 살려준다 이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그걸 이제 평가를 하셔서 부수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게 지금 시정신문 없지 안 갖고 오셨 제가 갖고 올려다가 안 갖고 왔는데 제가 가져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 아 예.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시정신문이 이제 좀 변화가 왔는데 제가 이제 이런 거 말씀을 드려요. 뭐냐면 이게 이제 지금은 처음으로 시장님이 당선되셨고 취임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이렇게 홍보해야 된다고 봐요. 이건 기본 예의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기존에 보면 너무 일면이 막 그 시장님 얼굴만 쭉 나온 세월이 있었어요. 제가 그거 늘 보던 거라. 예.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아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물론 특별하게 이게 홍보해야 될 때가 있으면 하지만 제가 이제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뭐냐면 서울이나 광명이나 수도권에 가보면 시장님 얼굴 나온 이런 시정신문을 보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방, 군 단위 이런 데로 가면 안 나오는 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식이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시정신문에 대한 어떤 철학, 가치가 시장님 홍보하는 게 시정신문이다라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지역으로 가면 좀 강하고 좀 그래도 도시 지역으로 가면 이제 시민들에게 많이 소통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담는다. 거기에 물론 필요한 부분에 시장님 동정이나 활동을 뭐 홍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적절히 전 배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주로 보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젊은 분도 보지만 아까 경로당도 배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글씨체가 그러니까 옛날보다 좀 키운 것도 같은데 좀 어르신들이 좀 보는 거는 좀 글자를 더 키우는 방안도 그러니까 모든 신문을 다 그럴 필요는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이라든가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요새 도서관도 가면 글자 큰 어르신용 책자가 따로 나오잖아요. 예. 도서관도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놓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돋보기를 꼭 쓰고 보시지 않을 수 있도록 일부에 대해서는 판형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어르신들이 가독성도 좋게 좀 편집이나 글자 크기도 좀 키우는 것도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뭐 그 홍보에 대한 이제 우리 또 이 공보에 대한 좀 그 관점들을 좀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시민 중심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시민들에게 진짜 유익한 정보 그리고 우리의 이 시의 정책이나 입장을 당연히 홍보해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어떠한 것을 평택시에 요구하고 있는지 오히려 그런 것들 잘 체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쌍방향의 소통이 좀 이루어지는데 물론 지금까지도 해오셨겠지만 좀 더 그런 가치에 또 그런 기능에 더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 그런 좀 공보관식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요 4월달에 그 시정신문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이번 9월 추경에 좀 이제 일부 예산이 한 좀 반영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시민들과의 그 쌍방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 시민들만의 그 글을 저희가 올릴 수 있는 코너를 그때 저희가 이제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월달에 조례가 통과가 돼가지고 아마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더 시민들의 의견, 뭐 탄생에 대한 그런 기쁨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다가 직접 이렇게 신문에다 게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조례를 이번에 새로 개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조직 개편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시 집행부나 시장님이 공보관이라는 명칭은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약간 시대적으로 일방적인 어떤 시정 홍보의 냄새 그런 느낌들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좋은 그러니까 홍보를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좀 명칭의 어떤 부분들 내용에 대해서도 좀 공보관실이 의견들을 좀 토론하셔서 좀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좀 이야기 뭐 질문은 아니고요. 그 지난번에 이제 조례 저희가 이제 그 이야기할 때 조례 심의할 때 나왔던 얘기 중에 이제 어떤 앱 개발. 예. 그 이제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보거나 예. 인터넷을 보고 하는데 인터넷 그 데스크탑이나 이런 거를 볼 때는 대부분 즐겨찾기에 놓듯이 이 스마트폰으로 쓸 때는 앱으로 돼 있어야 저희가 뭐 흔히들 네이버나 저희가 네이버를 여기서 주소 쳐서 들어가지 않거든요. 네이버 앱으로 그냥 찍고 들어가지. 예. 그리고 뭐 쇼핑을 할 때도 11번 가나 뭐 갤러리아몰이나 뭐 이런 거를 다 주소를 찍고 아니면 네이버에 가서 검색어를 넣어서 찾아서 들어가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 평택시는 이제 평택시 홈페이지나 이런 걸 들어가려면 네이버에 가서 평택시청을 찍고 들어가야 되는데 접근성 자체가 안 돼 있다. 예. 안 와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래서 이 이제 어떤 이 홍보를 하고 뭐 하려면 일단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첫 번째는 접근성인데 앱을 왜 개발을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희도 이제 애플리케이션 해서 여기 스마트폰에 깔아가지고 그냥 편하게 매일매일 그냥 평택에 무슨 일이나 이거 찍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컨텐츠 문제인데 제가 볼 때 이제 컨텐츠가 지금 이제 공보실에서 뭐 저희 시민기자단 이야기도 있고 뭐 했었지만 컨텐츠 생산이 좀 시민들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쇼핑을 하고 할 때 뭐 아니면 뭐 네이버나 이런 거 들어갈 때 오늘 새로운 뭐 일이 있나라고 궁금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평택시청이 컨텐츠 생산하는 이 공보실 인력 구성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솔직히 인원만 있지 모르겠는데 인력 구성에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좀 더 있어서 들어왔을 때 매일 들어오고 싶은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돼야 되지 않나. 저희가 네이버를 매일 들어가고 어떤 분들은 매일 어떤 쇼핑몰을 매일 들어가는 분들도 계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니까 새로운 물건들이 나오니까 궁금해서 그런 것처럼 평택시 앱도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 지금 평택시청 앞에 물놀이장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물놀이장이 어떻게 이용이 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이 되고 요금은 얼마고 어떤 이용 시설에 대한 뭐 다른 별도의 요금이 필요한지 뭐 이런 거를 보려면 사실은 뭐 기사 검색할 수도 있지만 평택시청 앱에 들어와서 편하게 엄마들이 접근을 하고 평택의 문화나 어떤 일반 시민들은 시정
별로 관심 없습니다. 뭐 이런 거 뭐 시의회 생중계하고 뭐하고 시장님이 어디에 방문했고 이거 별로 관심 없어요. 본인들의 생활 정보, 아 여기 왔더니 뭐 로컬 푸드를 뭐 매장이 거기 안에 앱으로 같이 된다든지 뭐 배달될 수 있는, 그래서 매일 들어와서 신선한 농산물 여기 들어오면 살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그 문화 생활들, 지금도 홈페이지 들어오면 어딘가에 들어가서 찾으면 돼요. 그 찾기가 그걸 굳이 찾으려고 들어와서 열고 들어가고 할 분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상업용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 거 좀 참고하셔서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이 아 평택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문화도 있고 행사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쇼핑도 있고 정보, 다양한 정보들이 있다라는 걸 보고 매일 업데이트되는 게 궁금해서 이번 달에 야 오늘은 들어가면 무슨 문화가 새로운 게 뭐 행사가 있나, 그런 그 앱이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